잠깐만요. 그 포장마차 아줌마가 노가다 아저씨들한테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20년 넘게 포장마차 하면서 수억을 모았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 그건 불법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인생의 모든 선택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생존과 도덕 사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 준비와 인간관계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이 나이에 뭐가 있겠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포장마차요? 20년이 넘었네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들은 다 자라서 제 길 찾아 떠났고 오갈 데 없는 제게 남은 건 이 손뿐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장사였어요. 공사판 근처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자리를 잡았죠. 근데 공사판 노동자들. 그들의 외로움이란 건 남들이 모르는 거예요.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돈은 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음식만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난 그들에게서 돈을 받았어요. 단순히 음식값이 아니라 그들의 외로움을 들어주는 대가로. 처음에는 그저 술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그들은 내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의 외로움을 이용했어요. 내가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난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포장마차였는데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다 어느 날 한 노동자가 술에 취해 모든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자식들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 사람 그날 술값으로 평소보다 3배를 더 냈어요.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면서요.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다음 날부터 난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어요.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미영이네 포장마차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루는 한 손님이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내일 우리 현장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서 술 좀 따라줄 수 있냐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 봉투 안에는 제가 한 달 동안 버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5일째. 포장마차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그날 대화에서 그녀가 살고 있다고 말했던 동네가 생각났습니다.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아요. 무작정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그녀의 연락처도 없었지만 뭔가에 홀린 듯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었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지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수 씨?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은주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핑크색 카디건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포장마차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여성스럽고 왠지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은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그런 말을 해서 가게 문이 계속 닫혀 있어서 걱정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은주 씨의 집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방 2개뿐인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오래된 병이에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도 못 열었어요. 은주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포장마차를 열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안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지 못하셨군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아니에요. 사실 그날 영수 씨 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건 병 때문이지만 다시 가게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먼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여기서 5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그런 눈으로 봐요. 낮에는 포장마차하고 밤에는 몸 파는 여자. 처음엔 화내고 설명하려고도 했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은주 씨의 고백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빚에 시달릴 때였어요. 포장마차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고요.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밤에 자기 친구들 모임에 와서 술만 따라주면 돈을 많이 준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 학비가 밀려서 몇 번 갔어요.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이제는 그런 일 안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여자로 불리는 거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오해로 상처받은 그녀의 모습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포장마차는요? 다시 열 생각 있으세요? 계속해야죠. 대출받아서 차린 가게인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아요. 몸만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은주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그 약은 다 뭐예요? 전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후유증이에요. 척추가 안 좋아요. 가끔 심하게 아프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있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사랑과 이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세상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냥 혼자 조용히 살려고요. 말끝을 흐리는 은주 씨의 눈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내일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진료받으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영수 씨.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도 명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슬픔이 마치 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서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 씨의 눈빛이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네, 꼭 올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왠지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은주 씨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은주 씨의 집에서 과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급하게 마트에 들러 사온 것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은주 씨가 나왔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포장마차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과일 바구니를 건네자 은주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생과일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영수 씨가 건네준 과일 바구니를 받고 너무 당황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선물을 준 거였거든요. 특히 아무 데가 없이. 그저 제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가는 내내 어색했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계속 제 상태를 걱정해주고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도 진심으로 챙겨주는 게 느껴졌어요. 척추 디스크가 많이 심하시네요.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마음이 무거워졌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 씨, 혹시 치료비 걱정되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또 돈으로 사람을 사려는 건가?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떠올라서 말이죠. 됐어요. 그런 동정 필요 없어요. 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영수 씨는 당황한 얼굴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야 용기를 내물었죠.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주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은주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 뭔가를 바라고 행동하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선의조차 의심하게 된 걸까요? 저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처음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줬어요.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돕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은주 씨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의심해서. 그동안 살면서 좋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은주 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데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요. 좀 더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영수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랜만에 사람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맙습니다. 영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할래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했죠. 사실 박은주라는 이름은 제가 나중에 바꾼 거예요. 본명은 김미영이에요. 영수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계속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20년 전 남편에게 심하게 맞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때 딸아이는 겨우 10살이었죠. 처음엔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장사도 안 되고 딸아이 학비와 생활비 감당하기도 벅찼죠. 그러다 공사판 근처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서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취한 손님 하나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더니 제게 큰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술과 음식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었다는 걸. 그렇게 시작됐어요. 손님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때론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 한 손님이 자기 일터 회식에 와달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아이 학비가 필요해서. 그게 전부예요. 단지 술자리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술 따라주는 일뿐이었어요. 다른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문은 금방 퍼졌죠. 낮에는 포장마차, 밤에는 술집 여자라고.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그런 일 했다고 말하면 다들 더 심한 오해를 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인데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영수 씨는 가만히 듣더니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은주 씨, 아니 미영 씨.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말을 의심 없이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깨달았죠. 그런데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남편이 계속 저를 찾아다녔거든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딸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했는데 딸은 지금 어디 있나요? 미국에 있어요. 10년 전에 유학 가서 그곳에서 취직하고 결혼했어요. 가끔 전화는 하지만 제 상황을 자세히 말하진 않아요. 걱정할까 봐.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미영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다시 포장마차를 열기로 한 날입니다.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기에 일찍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미영 씨는 이미 가게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웃어주었습니다. 와주셨네요. 고마워요. 함께 포장마차를 준비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딸 이야기, 제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서로의 일상,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영수 씨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감사 인사로 저녁 대접하고 싶어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 영업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수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다시 가게를 열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거 없는데. 아니에요. 영수 씨가 없었다면 아마도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순간
미영 씨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영수 씨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긴장된 목소리로 미영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 공사판 노동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몇 년 전에요. 지금 그 건물 임대료가 제 생활비가 되고 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혼자 있기 싫어서 그냥 계속하는 거죠. 그런 거였군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딸아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딸은 제가 여전히 어렵게 산다고 생각해요. 매달 용돈도 보내주는데 그 돈은 모두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언젠가 딸이 정말 필요할 때 한꺼번에 돌려주려고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끄러워요.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한 일이 비록 몸을 팔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외로움을 이용해 돈을 번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잖아요. 미영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영수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엔 죄책감이 있었죠. 제가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했어요. 그들의 외로움, 상처.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때론 괴로워요.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영 씨가 제공한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거죠.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세상은 거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들은 돈을 주고 위로를 받았고 미영 씨는 위로를 주고 돈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잖아요. 미영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진우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 마음이 편해지네요. 하지만 딸에게는 여전히 말하기 어려워요. 언젠가는 말해야 해요. 당신의 진심을 알면 딸도 이해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용기 있는 어머니인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 씨, 혹시 내일도 가게에 올 거예요? 물론이죠. 이제 매일 갈 생각이에요. 미영 씨의 눈이 반짝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6개월 후, 미영 씨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자신을 위해 그토록 고생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와 진우 씨는 간단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포장마차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우 씨는 맛있는 안주를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가져올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